김용빈 씨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로비에 있던 보호자들의 시선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부탁드려요 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 휠체어 하나를 힘껏 밀었다. 모두가 그가 환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사람은 병원의 야간미화원, 회색 카디건을 걸친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다. 응급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용빈은 갈색 우비에 물방울을 털 것도 잊은 채 그대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다. 담당 레지던트가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묻자 그는 자세를 낮추어 담담히 설명했다. 복도에서 쓰러지셨어요. 숨이 가쁘고 손이 많이 떨리십니다. 당직 간호사가 스트레처로 옮겨 달리자 그는 끝까지 뒤를 따라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이분을 아세요라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뜻밖의 사연을 꺼냈다. 제가 신인 때 매일 새벽 무대 끝나고 이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쉬곤 했어요. 그때마다 이 할머니가 젊은이 뜨거운 물 마셔요 라며 종이컵을 건네주셨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오늘 로비에서 그때 향기가 났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쁜 밤, 매 순간이 생명이 오가는 자리에서 정성이라는 단어가 불현듯 도착한 셈이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할머니를 처치실로 안내하는 동안 로비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이미 SNS에 올라가고 있었다. 속보, 김용빈, 응급실에 실려가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벌럭이며 퍼졌다. 알림의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비는 끝, 무슨 일, 기도합니다. 해시태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분 수술비나 검사비가 필요하면 제 이름 말하지 말고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먼저 젖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는 짧게 웃었다. 그때 그 종이컵에 제일 힘든 밤이 녹아내렸거든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이 통로를 타고 응급실 전체로 번졌다. 마스크 너머로 눈만 빼꼼 내놓은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했다. 누군가는 카운터 아래에 숨겨두었던 초콜릿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은 저희가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어두운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소리가 잦아든 듯했다. 그러나 밤은 한 번 더 뒤집혔다. 처치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추가 혈액 검사와 CT 촬영,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일이었다. 김용빈은 주저없이 추가 동의서 앞에 서명을 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오던 내과 전문의였다. 김 선생님, 오늘 외래에서 이상하게 생소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혹시 러브빈 팬클럽 이름이었다. 가가 병원 복지기금 계좌로 작은 금액을 연달아 보냈는데 송금 메모에 러브빈 마음일 슬래시엔 밀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SNS에서 누군가 병원에서 김용빈 목격, 누군가를 돕는 듯 이라는 글을 올렸고 팬들은 그가 우리에게 준 것보다 작아도 지금 당장 마음을 보낸다 라는 문장과 함께 자발적인 비밀 우정 송금을 시작해버린 것이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경비 아저씨까지 휴대폰을 잡고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얼굴 없는 작은 핑크색 하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익명 계정들의 메시지에는 그가 받은 종이컵에 온기를 되돌려드려요 라는 노트가 달려 있었다. 병원의 밤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은 곧 눈물로 번졌다. 의무기록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코끝을 훌쩍이며 말했다. 이런 밤이면요. 우리 가위 일을 시작했는지 자꾸 잊어버릴 뻔했는데. 한편 밖에서는 오해가 증폭되고 있었다. 병원 앞 골목으로 몰려든 몇몇 유튜버들이 충격. 김용빈 실려와 라는 생방송 제목을 달고 카메라를 켰다. 비닐우산 아래서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현장 단독을 외쳤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김용빈이 휠체어를 끌고 나타났다. 휠에는 담요가 두 겹 접혀 있었고
방금 촬영을 마친 CT 필름이 놓여 있었다. 유튜버들의 마이크가 그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졌다. 몸은 괜찮으신가요?에 병원에 오셨지요?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한 발자국 옆으로 물러서며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그 짧은 말에 화면 너머 댓글창이 잠시 멎었다. 로비로 돌아가던 길, 또 다른 예상 밖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화병동의 문이 살짝 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저 사람, TV에 나오던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짧아진 아이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김용빈은 한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문턱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소스라치게 기뻐하자 그는 간호사의 눈치를 살피며 병동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조용히, 아주 짧게만요. 간호사는 미소로 답했다. 그는 아이 옆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별 하나의 추억과 늘 흥얼거렸다. 귓속말처럼 가늘고 반짝이는 음색이 울릴 때 아이의 엄마가 눈을 감고 어깨를 떨었다. 몇 초 뒤 병동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는 고개 후렴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고 별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안쪽이 금세 젖었지만 그는 그대로 웃었다. 그 사이 SNS는 또 한 번 터졌다. 이번엔 오해와 호기심이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가 올린 15초짜리 영상 때문이었다. 그가 환자가 아니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라는 캡션과 함께 모자챙 아래에서 얘의 그 낮은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10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찍었고 댓글은 순식간에 감사합니다 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내가 어젯밤 야간 택시를 잡으려다 포기했는데 그의 노래를 듣자 갑자기 용기가 났다 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업무 보고서 첫 줄에 친절이라고 적었다 고 고백했다. 해시태그는 이내 바뀌었다. 응급실 천사, 조용한 등장, 종이컵 온기, 가상일관을 차지했다. 새벽 2시를 막 넘겼을 때 할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러나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 김용빈은 할머니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이고, 이 잘생긴 양반. 내가 뭘 이렇게 귀하게 봤나. 그는 고개를 젓고 어린아이처럼 작게 말했다. 이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이컵 값. 두 사람을 바라보던 담당 의사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을 본 간호사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거짓말처럼 병실을 돌아 응급실 전체로 번졌다. 누군가 휴지가 담긴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다니며 건넸고 또 누군가는 당직 끝나면 오늘은 꼭 뜨거운 물을 마시자고 다짐했다. 새벽 3시 유튜버들은 하나둘 흥미를 잃고 돌아갔다. 바깥의 빗줄기도가 늘어졌다. 모든 오해가 수그러든 것만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팬클럽 운영진이었다. 오빠, 오늘 병원 계좌에 로브빈 이름으로 자꾸 송금이 들어가요. 멈추라고 공지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멈추지는 말되. 오늘의 주인공은 이 병원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고 써줘요. 주인공은 각자 곁에 있는 어떤 사람. 익명으로 조용히. 곧바로 올라온 공지글은 예상 밖의 파장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동네 병원, 동네 보건소, 야간 편의점, 경비초소에 작은 간식을 놓고 사진도 이름도 남기지 않기로 약속했다. 익명 챌린지라는 말이 태어났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침묵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응급실 로비에 섰다. 여전히 형광등은 하얗게 빛났고 커피 자판기 앞에는 줄이 길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자판기에 꽂고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 한 잔씩만 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장님이 막으려 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저 사실 카페 사장님이 제 친구라. 만 홍보 좀 하라고 했어요.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또 몇 방울의 눈물이 섞였다.
원하는 건 과장된 명분이 아니라 조금 덜 힘든 새벽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기자도 조명도 환호도 없는 퇴장. 대신 SNS에는 그의 이름이 아닌 말들이 넘실거렸다. 고마운 밤, 익명 챌린지, 종이컵 이기적. 그리고 병원 공식 계정에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의 밤은 누군가의 낮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누군가의 한 잔의 온기로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 아래 수백 개의 하트가 별처럼 반짝였다. 그가 택시 문을 닫기 직전 전화 한 통이 왔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받았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용빈아, 너 오늘 병원 갔었지. 오래전 그를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지금은 먼 도시로 떠난 매니저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는 일의 온도는 멀리서도 느껴진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 내일 낮에 뜨뜻한 물 한잔 하자. 통화가 끊긴 뒤 택시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그는 오늘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멀리 퍼져나가는 울림을 만든다는 것을.